자, 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록 인원과 경쟁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등록 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실제 학교에서 10명을 뽑기로 했는데 과연 10명이 다 등록을 하는 것인가? 이 점인데 서울대 연고대의 등록률이 낮아요. 특히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바로 의대, 치대, 한의대로 이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등록률이 낮은 거죠. 등록률이 낮은 것도 특히 어디에서 등록률이 낮은 걸 보여주냐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전형,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면접형,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에서 고교 추천 원에서 등록률이 낮아요.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과연 뭘까? 서울대학교에서 요번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했죠. 자, 많은 분들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전형의 등록률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 이월 비율이 높다. 그 이유가 바로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수능 체제도 없는데 왜 등록 비율이 낮을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등록 비율이 낮은 이유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하나의 요소일 거예요. 하지만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의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수능 최저 때문에 등록 비율이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약 60% 정도의 충족 비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첫 번째 이유는 결국은 경쟁률이에요. 낮은 경쟁률.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그 중에서 수능 최저 학생의 60%의 비율이라 하더라도 그 학생들 중에서 다시 서울대나 연대나 고려대 또는 의치대를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미등록 인원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낮은 경쟁률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뭐에 해당이 되어질 수 있냐면 의대나 치대, 한의대로의 이동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대학에서 판단할 때 학생들이 학업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선발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수능 최저이기 때문에 이 4가지 요소가 대학과 전형에 따라서 다른 비율로 적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등록 인원과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등록률을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 일반 전형, 수능은 100%,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거의 100%죠. 97.7%, 97.9%니까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80.7%, 73.7, 74.4. 아니,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왜 이렇게 등록률이 낮은 걸까? 서울대에서 붙여줘도 안 다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뭘까?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를 미충족했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 같은 데 기사를 찾아보거나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대부분 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등록률이 낮다는 걸 막 강조해요. 등록률이 낮으니까 마치 원서 쓰면 붙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또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뭐냐? 수능 최저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이번에 수능 최저를 3개 영역 이상 2등급, 2개 과목 평균 2등급이었어요 원래. 이거를 2021학년도 시행계획에서 2과목 모두 2등급이 아니라 2과목 등급 합이 4로 낮췄죠. 그랬다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확대되어지면서 이걸 반영하여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2과목 모두 3등급으로 최저를 확정했어요. 자, 수능 최저를 두 번째 2개 과목 모두 2등급 이내에서 2개 과목 등급 합 4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된다고 하는 거야. 모든 대학들이 수능 체제를 완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뭐냐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아.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들 때문에 수능 체제를 조정하는 거죠. 수능 체제를 조정한다는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조정한다는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대학 입시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일리가 있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은 수능 최저의 미충족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등록률이 떨어진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 그게 전부가 아니다.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충족을 못해서 학생들이 만약에 등록률이 낮아진다면, 그러면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데 왜 등록률이 78%밖에 안 나오는 거야. 또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없는데 왜 87%, 81%밖에 안 나오는 거야.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록률이 낮은 거,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경쟁률, 두 번째는 의치 한의대로의 이동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당이 되는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학의 판단에 따른 학업 적합성, 이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자, 서울대학교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률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서울대에서 결국은 등록률이 낮은 거,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건 어디에서 발생되는 거냐면 일반 전형에 발생되는 게 아니야. 지역균형 전형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 원서를 쓴다면 실제 연세대나 고려대에서 붙는 것보다 더 쉽게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붙는다는 표현이 사실은 좀 말이 안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지역균형 전형으로 붙으려면 높은 정도의 교과 성적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업적 우수성이 높이 인정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일반기고등학교 학생인데 연세대학교 면접형,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을 원서로 썼을 때 어디에 쓰면 붙을 가능성이 높을까? 라고 보면 제 생각으로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붙기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연세대학교를 보시면 연세대학교도 지금 보면 면접형이 78%, 활동우수형이 87%, 논술은 거의 100%. 그리고 연세대학교 특기적 과학공학인재 전형에서는 전년도에 보니까 73, 78%. 연세대는 수시에서 정시를 이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가 연세대죠. 점차로 시기가 지나면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미등록 인원이 많아요. 그렇죠? 미등록 인원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미등록 인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는 아니에요. 없으니까.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로 생각했었던 게 낮은 경쟁률이죠. 근데 경쟁률이 면접형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경쟁률이 3.5대 1이다 라고 가정을 주면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경쟁률은 8.5대 1이거든요. 서울대에 비해서 경쟁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률도 여기에 다양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요소는 뭐냐면 학업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대학에서 판단이 되어질 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적합성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에 못 미치다고 판단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점에서 꼭 생각할 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특히 서울대 직윤, 연세대 면접형, 고려대 학교 추천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꼭 생각할 거는 학업적 우수성만 고려하지 말고 학업적 적합성을 고려하셔야 해요. 적합성. 다시 말하면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대학에서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대학에서 나의 학업적 적합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비율이 높으니까 이거는 대학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업 적합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첫 번째, 학과 선택이죠. 학과 선택. 내가 만약에 쓰려고 하는 학과가 화학과에 원서를 쓰려고 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교과 내용과 활동의 우수성이 화학과에 적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화학과에 적합성 없이 단지 경쟁률만을 고려해서 합격을 목적으로 삼아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내가 붙을 수 있을 정도의 경쟁률이라 하더라도 대학에서 미등록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원학과에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원학과에 대한 어떤 학업적 우수성이 발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첫 번째는 학과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자소서나 면접을 우리가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학교가 학교장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마치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건 교과 전형이니까 내신 성적만 유리하면 돼. 경쟁률만 낮은 학과를 원서 쓰면 붙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경쟁률이 낮은 학과가 지구환경 땡땡땡이 낮은 학과야.
나는 평상시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 전형이니까 결국 비교과 반영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경쟁률이 낮으면 원서 쓰면 붙일 수 있으니까 쓰는 거야. 관련성이 없는데. 그럼 안 뽑는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에서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뭐일 수 있냐면 학과 적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 학과 적합성이 부족하냐면 학생들이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부 전형들이 교과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비교과를 소홀히 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미등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개 학교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미등록 비율이 높은 학과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고려할 점은 학과 적합성이 충분한지를 고려하시고 대학 결정하시고, 학과 적합성이 잘 드러나도록 자기소개서 작성하시고 학과 적합성과 우수성이 드러나도록 면접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 아셨죠?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붙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점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고려대를 봅시다. 고려대는 지금 보면은 미등록이 발생되는 게 고려대 학교 추천의 등록 미등록률이 76, 74, 73%만 등록을 했어요. 그렇죠? 학교 추천 2에서는 97%, 특기자 전형에서 77%. 자, 그러면 학교 추천은 등록 비율이 낮은데 학교 추천 2는 등록 비율이 높은 이유는 또 뭐야?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였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학교 추천 1과 2의 차이점은 학교 추천 1은 수능 최저가 높아요. 이건 좀 낮아요. 이거는 수능 전에 면접을 봐요. 이건 수능 이후에 면접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학생들이 몰려요. 학생들이 덜 몰려요. 이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 이후에 면접 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좀 낮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몰리게 되고,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 결국 수능 최저의 충족 인원과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 결국은 미등록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미등록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야? 첫 번째,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한 3.5대 1 정도 경쟁이 되니까 낮은 경쟁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대나 치대, 한의대 이동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됐고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학과 적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가 이번에 합쳐졌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학교 추천 하나로 가니까. 학교 추천에서 400명을 뽑던 게 학교 추천으로 바뀌었어. 학교 추천 1에서 400명을 뽑던 게 학교 추천으로 바뀌면서 약 1200명 정도 인원을 뽑으니까 인원이 3배 정도 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 추천 1과 2를 합친 인원이 1500명이야.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거기다가 학교 추천 1보다 학교 추천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의 등록률은 전년도와 비슷한 등록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 정도 76%, 77, 74%. 이 정도의 등록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76, 74, 80%의 등록률은 대학에서 학생을 뽑으려고 하면 채울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그렇죠? 물론 채우려고 해도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웬만하면 채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학급 적합성에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학과의 경쟁률, 내신 성적만 보지 말고 학과 적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대학의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고려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는 학과를 결정하게 되어질 때 학과 적합성을 고려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자소서나 면접을 통해서 학과 적합성과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렇게 미등록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회,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험 부담이 큰 거죠. 아시겠죠? 자, 경쟁률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균형 전형 미등록 비율이 매우 높아. 그 다음에 면접형, 그쵸? 연세대학교 면접형도 미등록 비율이 높아.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의 미등록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경쟁률이 3.24대 1, 그 다음에 8.19대 1,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이 3.18.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미등록 비율이 75%에서 80%의 미등록 비율만 발생이 되어지고 학생들을 못 채우는 걸까? 이걸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경쟁률, 아까 얘기했어요. 경쟁률이 중요하구나. 경쟁률이 낮으니까 미등록 비율이 발생이 되는구나. 그거 이해되죠?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이해가 되지 않아. 연세대학교는 8.19 정도의 경쟁률이면 높은 경쟁률이잖아요. 자, 두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결국은 미등록 비율의 원인이다. 이해가 돼. 어디는 이해가 돼?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연세대학교는 수능 최저 없잖아.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원을 보니까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약 60% 정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 의대나 치대, 한의대로의 이동 가능성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이해는 돼요. 왜? 여기에 쓴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의 원서를 쓰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의대를 원서를 쓴 학생들이 이동 가능성이 있겠죠. 이거 이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학생이 학과적 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학과적 합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전형들이 대부분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은 경쟁률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될 때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경쟁률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원서를 쓰다 보니까 뭐가 빠져? 학과에 대한 적합성이 결여되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전형에서 미등록 비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가 어떤 하나의 이유 때문에 높게 발생이 되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낮은 경쟁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의대로의 이동 가능성, 학과 적합성 이 세 가지, 네 가지 요소가 다 반영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쟁률에 대해서 올해 2021학년도 어떤 변화를 보일지 한번 예측을 해보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전년도하고 비슷할 가능성이 높죠. 단 전년도하고 대학교의 모집 인원은 큰 차이가 없지만 실제 수험생의 숫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5만 명, 6만 명 정도 줄기 때문에 모든 대학의 경쟁률이 감소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된 거. 만약에 3.26이었는데 올해는 3.20이 됐다? 이걸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서울대학교는 전년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전년도에보다 감소하겠죠. 감소할 이유는 뭐 때문에 감소해?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모집 인원은 큰 폭으로 늘었지만 하나의 장애가 걸렸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학교장 추천. 그쵸?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이 8.19보다는 경쟁률이 감소가 되어진 거. 약 한 5대1에서 6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될 거고 학교 추천은 다소 감소할 가능성도 있어요. 모집 인원도 사실은 보면은 학교 추천 1과 2가 학교 추천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감소되었다고 있고 그리고 가장 위험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수능 체제가 강화되어졌다는 점. 면접을 물론 수능 이후에 본다라고 하는 점은 장점이긴 하지만 전년도보다 다소 경쟁률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감소한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감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한 3.7 이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경쟁률은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체제가 더 완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몰라질 가능성이 높고 고려대학교 특기 전형은 전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8.84에서 뭐 9점대 초반대의 경쟁률을 보여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부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등록률, 그쵸? 경쟁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3부에서는 뭐를 말씀을 드리냐면 수시 2월 인원과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